실질적인 지휘는 국방부 장관이 한 걸로 보이네요, 보니까. 그리고 중요 사항은 제가 봤을 땐 사령관이 겸사령관은 보고하고 또 일본 지침도 받고. 예, 저는 제가 저 이해는 정확하게 그거를 저 이해까지는 제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했는데 저는 대부분 그렇게 전화를 받고 지시하고 이렇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든가 전화를 받았든가 또는 한 적은 없습니까?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그때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아, 대통령께서 직접 예. 사령관님 전화로 비아폰으로 전화를 했습니까?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고 그러면 707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 예. 이동 상황을 확인하고. 제가 지금 기억은 그 네. 이동 상황만 물어보셨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이동 사항을 물어보고 그때가 한 몇 시쯤 됐습니까? 전화 받은 시점이. 그건 지금 제가 잘 작전 중간이었습니까? 예, 작전 중간쯤 그러니까 되는데 병력이 국회 한 도착할 때쯤이 하기 전이었는데 그게 네.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쯤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누구 비서관이 먼저 대통령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입니다라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왔습니까?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직접 받았는데 대통령 목소리였습니까? 예. 그래서 707 부대 이동 사항이 어떻느냐 이런 예. 걸 했고 답변을 드렸고. 그러고 끊었습니다. 아, 그렇게 끝냈고요. 예. 어디라고 말씀은 안 하셨고요. 예, 뭐 이동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동 중이고 있다. 이상현 일공수 여단장은 어떤 상황인지 모른 채 국회로 향했습니다. 이게 군사적인 상황인지 테러리스트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부로 들어가서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라 임무를 받죠. 이 여단장은 상부로부터 실탄을 챙기란 지시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인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직감하고 대원들에게 실탄과 공포탄 모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런 테러리스트나 이런 상황이 아닐 것이다. 공포탄도 들고 가지 마라. 실탄, 공포탄도 들고 가지 말고 탄약고에서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네. 현장에서 음영 지시하면 그때 불출해라 라고 지시했고 저만 제가 한 실탄 500여 발 제 차량에다가 우발 상황 대비해서 가지고 왔죠. 작전의 이상함을 간파한 이 여단장은 민간인들과 충돌하지 말고 총도 뒤로 매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부대가 12.12 했던 부대에 오명을 싣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다시는 이런 불명예의 주홍글 씨를 가슴에 박아서 되겠습니까? 이상현 여단장과의 인터뷰 육성은 오늘 저녁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아, 집에 쉬고 있다가 장관 전화를 받고 네. 긴급 사항이 있으니까 출동하라. 아닙니다. 집무실에서 네. 위치하고 있어라. 집무실에 위치하라. 예. 그땐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고요. 네. 네. 그리고 집무실로 갔겠네요. 네. 가서 비상계엄이라는 사항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는 그때 이제 사안이 심각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YTN을 사무실에 YTN을 틀어놓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대통령께서 긴급 담화를 하시는 마지막 가운데서 동시에 제가 봤습니다. 아, TV를 보고 아셨다? 네. 그래서 지통제를 받고 그러면 명령은 언제 수령했습니까? 주요 지휘관 회의 QTC를 시작을 그렇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주요 지휘관 하상회의를 먼저 시작했잖아요. 네. 거기서 임무를 준 모양이죠, 장관. 아닙니다. 그 긴급한 상황에서 네. 수방사령관은 먼저 네. 자리를 떠서 출동을 해라 네. 하셔서 제가 나오는데 어디로 출동하라고 지시? 거기서는 말씀하시고 네. 별도 임무가 있다 이렇게 네. 하셔서 나왔는데 이제 다시 폰으로 연락이 오셔서 국회로 가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국회로? 네. 그럼 특임단을 보내라고 임무를 줬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게 아시고 네. 국회로만 가셨는데 네. 저희는 수방사가 서울에 있는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도 국가중요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운영할 수 있는 부대는 항상 비상대기하고 있는 우리 이번에 있는 3호 특임 부대였습니다. 특임 부대에게 임무를 줬다고 예. 하셨죠. 그럼 보내면서 임무를 준 것은 뭡니까? 보내면서 임무 주는 거는 딴 거 없었고 네. 너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일경비단장 또 우리 참모장 저가 이 상황에서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서울 시민의 안전, 네. 다치는 거라든가 무슨 일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출동한 장병들이 다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장병들 서로 이렇게 서로 챙겨가지고 안전하게 해라. 그러면서 참모장이 저한테 그 휴대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네. 얘기해서 그 타당하다 제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총을 놔두고 출동을 했습니까? 차량에 총기를 놔두고 병력이 하차해서 임무 수행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 네. 나중에 현장에서 보니까 네. 병력들이 저희 초동조치부대들은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총하고 다 예. 휴대하죠. 총기를 들고 갔고 그 다음에 총은 탄약은 이제 안 가져가고 그 공포탄을 네. 대신해서 갔는데 제가 현장에서 먼저 보고 너무 상황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기는 차에다 다 내려두고 빈몸으로 내려서 임무를 수행해라 이렇게 임무했습니다. 그리고 작전간에 현장에 있었으니까 주로 장관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맨 처음에는 출동할 때는 장관님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계엄사령관님이 이제 육군 참모총장님인 걸 알고 이제 전화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전화가 안 되셨고 한 번 전화 오셔서 저희 상황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가 총기 휴대 안 하고 또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다 갖고 오지 않게끔 했습니다. 맨몸으로 들어갔습니다. 했더니 참모총장님께서 잘하셨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안전을 고려해서 총기는 차량에 놔두고 네. 갔다고 했더니 계엄사령관은 잘했다라고. 예, 그러니까 평소 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오케이 굿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굿. 근데 그 제가 기억이 다 잘 안 납니다. 네, 그렇죠. 그런 하여튼 그런 걸 동의한 거고요. 그 중간 작전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나 전화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한 차례 정도 오셨는데 한 번. 예, 지금 기억에 지금 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때 전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오셔서 똑같은 걸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걸 물어보죠? 거기 상황이 어떠냐? 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시고 더 전화 끊으셨습니다. 국정원의 설명에 대한 국회 브리핑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전화가 왔었는데 20시 20분경에 온 전화는 받지를 못하고 20시 22분경에 본인이 전화를 드렸다. 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전화가 받지 못한 이유가 대통령과는 항상 안보폰으로 전화를 하는데 보좌관이 안보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시 22분에 홍 차장이 전화를 드리니까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 잘 들고 대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홍장원 차장은 국정원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기하고 있던 도중에 10시 53분경 비상계엄 발표가 나고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대화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장입니다.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지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그래서 알겠다고 일단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이전 이후입니다.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10시 23분경 기자회견 당시에 국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시 33분경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일 먼저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시 45분에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되었고 1분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방첩사령관은 방첩사령관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장원 차장은 육사 선후배사입니다. 홍장원 차장이 육사 선배입니다. 방첩사령관은 저희들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10시 58분경 2차 통화를 하였습니다. 10시 53분 대통령 전화를 받고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었다가 11시 6분경 3차 전화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화를 기피하는 분위기, 맨 처음에는 방첩사령관이 통화를 기피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말을 하자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뭘 도와주면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그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일단 국회는 경찰을 통해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표가 국회이구나 라는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하면서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확한 워딩은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명단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위험하니까 보안폰으로 하지. 그런데 보안폰이 그 방첩사령관과 1차장은 돼 있질 않아서 그럼 사람을 보내니까 사람을 보내라고 했더니 그럴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진짜 명단을 갖다 불러줬다고 합니다.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체포 대상자니까 이분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참고적으로 김민석 저희 최고위원이 형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 그리고 권순일 전 선관위위원과 또 한 명의 선관위위원을 불러주었는데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그대로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친 X로구나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 노총인지 민주노총 그러니까 한국노총인지 노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노총위원장 한 명은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1차 검거, 2차 검거 대상자를 축차적으로 1차 검거, 2차 검거를 축차적으로 대상자를 축차적으로 검거할 예정이며 방첩사에 있는 구금 시설에 구금에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다고 합니다. 한 번만 더 주세요. 방첩사. 방첩사는 1차, 2차 검거를 축차적으로 할 예정이며 방첩사에 있는 구금 시설에 구금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